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데번에서 3살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11위 공개합니다. 중국 모모를 삽니다.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중국 산시성과 간수성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여성 사체판에 판매한 일당 적발. 여성 2명 살해 팔아넘긴 남성 체포. 아, 뭐야. 시체를 왜 팔아요? 그걸 왜 팔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 바로 중국 산시성, 광동성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풍습, 명혼 때문입니다. 명혼이란 미혼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 남성의 부모가 여성의 사체를 산 뒤에 두 남녀의 사체를 합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혼을 하는 일부 지역, 또 이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미혼 남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혼을 해서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4, 5세계에서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여자 사체를 사서라도 꼭 명혼을 시키려는 거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명혼을 위한 사체 가격이 치솟고 치솟아 2016년에는 1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 업자도 생겨나고 또 유족들 몰래 무덤에서 여성의 사체를 파내서 명혼의 신부로 팔아넘기는 밀거래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후세계에 있는 이들조차 결코 바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명혼으로 인한 시체 도굴, 시체 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시체 모독죄로 최고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빗나간 풍습, 아니 악습, 명혼. 정말 명혼이 죽은 자들을 위한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심 아닐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래산.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래산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비.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하네. 근데 여기도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 저기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 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래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래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생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죠.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2위 공개합니다. 1989년 멕시코 여행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마크 킬로이가 실종 한 달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사체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됐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도 사라진 건데요. 뭐야? 엽기적이네. 그런데 얼마 뒤 잔혹한 살인마가 검거됐습니다. 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어둠의 컬트 조직을 이끄는 아돌포 콘스탄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마약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컬트 조직의 수장 콘스탄조가 한 의식의 정체는 바로 인간 재물. 왜 저러냐. 자, 콘스탄조는 자신이 한 의식을 팔로 메이온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팔로 메이온베란 쿠바의 민간 신앙인 산테리아의 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자, 14살 때부터 흑마술 팔로 메이온베를 맹신한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멕시코에 가서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게 된 콘스탄조는 본격적으로 흑마술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봅니다. 경찰 모르게 마약을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어. 자, 이렇게 자신의 흑마술을 이용해 마약상들의 범죄를 감춰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소나 새끼, 사자 등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팔로 메이온베 의식을 한 뒤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이 마약상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믿을만 하네, 그럼. 콘스탄조의 흑마술은 암암리에 퍼져 마약상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고위 정치인까지 그에게 의식을 의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어둠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해요. 이번엔 인간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뇌까지 흑마술 의식의 제물로 바쳤고요. 자, 그렇게 콘스탄조의 흑마술에 희생된 사람은 무려 10여 명. 하지만 콘스탄조의 엽기적인 의식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조의 흑마술을 산 마약상이 체포되면서 마약 보관 창고에 있던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 흑마술에 잔인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 의식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헐.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다가 와서 도망갔다니. 도망갔다. 네. 어우,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던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